2024년에 개봉을 앞둔 극장판 건담 신작 기동전사 건담 시드 프리덤에 관한 정보가 차근차근 공개되고 있습니다. 시드가 21세기 최대의 히트작이자 건담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전성기를 만들고 이끈 작품이라 그런지 아니면 전 건담이 먹을 욕을 한 번에 다 먹어서 그런지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될 때마다 전 세계 커뮤니티가 들끓고 있는데 이번에 세 번째 트레일러 영상에서 신기체인 라이징 프리덤 건담 임모탈 저스티스 건담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가 들끓다 못해 폭발하고 있죠. 안 좋은 쪽으로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건담들 잘 뜯어보니 꽤 재미있더군요. 기동전사 건담 시드는 79년에 방영된 기념비적인 첫 작품 기동전사 건담의 21세기 버전이며 두 번째 작품인 기동전사 건담 시드 데스티니는 85년에 방영된 두 번째 작품 기동전사 제타 건담의 21세기 판이니 세 번째 작품인 프리덤은 더블 제타 건담이나 역습의 샤의 21세기 판일 텐데 건담계에서 더블 제타 건담의 지위라는 게 만약 유니콘 건담이 히트하지 않았다면 프라조차 새로 내주지 않았을 안스판 처지라는 점과 극장판이라는 형식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역습의 샤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라이징 프리덤은 참 재미있는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체라고 생각해요. 이름은 프리덤이니 스트라이커 프리덤의 후계기 같지만 디자인을 잘 보면 임펄스와 데스티니도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스트라이커 프리덤, 임펄스, 데스티니가 자프트가 개발한 기체라 자프트의 설계 방식을 계승한 기체, 같은 개발진이 개발한 기체로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진을 보니 우주세기 팬인 제겐 다른 기체가 떠올랐습니다. 라이징 프리덤 반응이 좋지 않아요. 거의 전 세계적으로 비난의 열풍이 몰려오고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해 후쿠다 미치오 감독이 한 말이 재미있습니다. 뭔가 다르다거나 수수하다는 말을 들으면 할 말이 없지만 이번엔 약간 리얼한 기호로서의 병기로 존재감을 주고 싶어서 이런 배색으로 했습니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잘 들어보면 아주 이상한 말이에요. 건담은 건프라 홍보 영상이죠. 그런데 새로운 건프라의 소스가 될 기체에 대해 감독이 수수하다는 표현을 쓴 거죠. 말이 헛나왔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뭔가의 의도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땐 트위터에 막 질러서 문제가 됐지만 나이가 든 지금에는 자중할 줄 알게 되었거든요. 전에 제가 시드 관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후쿠다 감독은 건담을 많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담에 대한 이해도는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시드의 완성도가 마냥 높다고는 할 수 없어도 이런저런 요소를 보면 과거 작품을 철저히 이해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건담 윙에 나오는 윙 건담의 변형을 떠올리는데 저는 다른 기체가 떠올랐거든요. 역습의 샤에 나온 아무로의 초기 기체 리가지는 아무로가 원하는 제타 건담을 지급해줄 수 없는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만든 기체입니다. 우선 비용도 비용이었지만 그보다는 더 큰 문제가 있었죠. 당시 연방정부는 뉴타입을 극도로 두려워했으며 건담이 뉴타입을 중심으로 한 반란의 상징이 되는 것을 아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후 이야기인 섬광의 하사회에서 크시 건담이 연방에 대한 반역의 상징이 된 것이죠. 브라이트가 케네스에게 건담은 반골 정신을 가진 사람이 탄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이런 여러가지 정황 때문에 연방은 기껏 확보한 건담들을 봉인하고 샤를 막아야 자신들의 터지는 지구가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계산에 빠져 제타 건담을 내주긴커녕 건담이라 이름을 지어버린 여러 판 건담 리가지를 제공합니다. 작품 속에서 리가지는 아무로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체였죠. 말이 독립부대 론도벨이지 사실상 연방이 간주한 불온 분자들의 유배지와 다름이 없었으며 퍼스트 건담에서 뉴타입이라는 희망으로 그려진 아무로는 오히려 뉴타입의 혁신을 주도하는 샤에게 반기를 들어야 하는 자기 부정을 해야 하는 암울한 처지가 되지요. 그래서 리가지는 아무로의 고뇌와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기체였습니다. 그래서 리가지는 네오지온의 기체들에 비해 성능이 열악하며 샤가 봐주면서 싸우지 않았으면 초반에 죽었을 거라는 언급도 있죠. 저는 라이징 프리덤 건담이 키라가 처한 우울한 현실을 상징하는 기체가 아닐까 합니다. 변형 방식을 보니 리가지가 떠올랐거든요. 윙이나 퀴리오스가 가슴이 무방비였다면 리가지는 실드로 가슴을 보호하죠. 어쩌면 리가지가 뉴건담으로 넘어가기 전에 탄 진검다리 기체였던 것처럼 라이징 프리덤도 진검다리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라이징 프리덤의 윙에 장착된 포의 이름은 아그니라고 하는데요. 이는 런처 스트라이크의 주무장입니다. 즉 포스 스테이지의 기체에 퍼스트 스테이지의 기체에 무장을 쓴 거죠. 물론 아그니는 강력한 무장이긴 하지만 후계 게임 프리덤은 상위 버전인 바리에나가 달려있었고 스트라이커 프리덤엔 더욱 개량된 칼리투스,
마커시 피어스가 장착되었는데 라이징 프리덤에 굳이 아근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작품에서 이름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쿠는 일반 병이 타는 양산형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며 돔은 고급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상위 기체라는 인식이 강하죠. 주역 기체를 정말 강하게 묘사하고 싶었다면 칼리투스나 바리에나라고 붙여야지 굳이 아그니를 붙이는 건 이상한 묘사죠. 이런저런 정황 때문에 뭔가 아닌 수수한 건담 라이징 프리덤은 아마 새로운 건담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타는 징검다리 기체가 아닐까 합니다. 역습의 샤에서 처음 도입된 이른바 징검다리 기체, 작중에서 극적인 효과를 드러내기 위해 처음에 주인공이 탄 기체가 문제가 있다는 설정은 이후에 나온 F-92를 제외한 극장판으로 제작된 건담에선 거의 공식처럼 사용되지요. 2010년에 공개된 더불어 건담 극장판에서는 더불어 건담이 그런 신세였고 2018년에 공개된 기동사 건담 내러티브의 주역기 내러티브 건담은 베리에이션이 무려 3개나 있는데 죄다 징검다리였습니다. 일종의 전통이 된 셈이니 또 써먹는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건 건프라 파는데 아주 효과적인 상술이기도 합니다. 극장 공개 전에 일반형 기체를 내고 극장 개봉 후에 개량형을 내는 것이죠. 88년 역습의 샤 개봉 당시 건프라 팬들은 반다이에게 한방 먹고 맙니다. 아무로의 새 전용기라고 해서 뉴건담을 구매했는데 정작 극장에 가서 보니 핀파넬이란 새로운 병기가 나오고 이후에 핀파넬 합본판이 떡하니 나왔단 말이죠. 먼저 산 사람들이 우울해지게 말이죠. 극장에서 작품을 봤더니 새로운 무언가가 나왔다는 충격. 시드는 과거 작품만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건담의 문화까지 재현한 작품이었죠. 만약 후쿠다 감독이 이 충격도 재현하려고 한다면 어쩌면 극장판이 공개됨과 동시에 새로운 기체가 발매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극장 개봉 전에 라이징 프리덤을 열심히 팔고 극장 개봉평이 SNS상에서 화제가 될 때 신형 건담을 발매하는 거죠. 분명히 감상평에 신형 건담을 언급할 테니까요. 여담이지만 아마 신도 새로운 기체를 탈 것 같아요. 루나 마리아도 신형기를 타는 마당에 신은 임펄스 건담을 타고 나옵니다. 스펙트라는 이름의 개량 기체인데 프라모델로는 아마 색상은 약간 다른 키트로 나올 것 같아요. 가격은 올라갔습니다만 차라리 다른 형태의 건담을 탄단 모를까. 굳이 전작 초기에 몰던 기체를 탄다는 것은 연출면에서 이상하지요. 작품이 퇴보했다는 느낌을 주니까요. 그러니 아마 극중에서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새 기체를 탄다고 보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그리고 초반엔 모종의 탄압으로 인해 구형 기체를 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다이 입장에선 기존 기체를 다시 팔 수 있으니 좋은 선택 아닐까요? 이외에도 근거는 많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선 형식 번호가 그 근거로 추측되지요. 건담 시드엔 유니우스 조약이라는 것이 있죠. 유니우스 조약이란 시드 마지막 부분에 벌어진 전투, 야킨 두의 공방전 이후 연방과 자프트가 맺은 조약으로 뉴트론 제머 캔슬러, 미라즈 콜로이드의 군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조약입니다. 덕분에 핵 엔진을 사용할 수 있는 기체를 만들 방법이 없어졌죠. 그래서 프리덤, 스트라이커 프리덤 같이 야킨 두의 공방전 이전에 개발된 핵 엔진 사용 기체에는 전부 A라는 형식 번호가 붙어 있으며 스트라이커 프리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터미널이 자체 개발한 인피니트 저스티스에도 A라는 형식 번호가 붙어 있죠. 물론 데스티니 건담 같이 A가 아니라 S가 붙은 기체도 있는데 이건 조약 때문에 핵 엔진을 달았음을 공표할 수 없기 때문이며 서드 스테이지 기체가 아니라 세컨드 스테이지 기체라고 속이기 위해 일부러 세컨드 스테이지 기체와 같은 S를 붙인 경우입니다. 여하튼 이 세계관에서 핵 엔진은 절대적인 힘이지요. 일본에서 철완 아톰이 나온 이후 박혀버린 법칙입니다. 그런데 극장판의 신기체가 유니우스 조약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이 기체는 핵 엔진이 아니라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체일 테고 설마 후속작에서 전작의 최강 기체보다 약한 기체를 내서 굳이 완구 판매를 망치고 싶지는 않을 테니 후속기 혹은 이에 준하는 무언가의 카드가 더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역습의 샤 이야기가 나오니 말인데 이론의 아무로처럼 키라도 죽는 게 아니란 추측도 있습니다. 현재 시드 극장판의 시놉시스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밖에 할 수 없지만 후쿠다 감독 왈 이번 이야기는 충격적일 거라고 했죠. 이게 역습의 샤의 21세기판이라면 키라가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전 키라가 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88년에 공개된 역습의 샤는 일정이 정말 촉박했습니다. 키타즈메 히로유키는 과로로 상당 기간 동안 작품 활동을 중지했으며 센바 타카시나 같은 경우에는 손이 망가지는 바람에 은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결말이 아무로와 샤의 죽음이란 파격이었어도 스폰서가 막판에 터치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인기 작품인 건담의 생명줄을 확실히 끊을 수는 없으니 죽음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은 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카우보이 비밥에서 스파이크와 최후가 애매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최근 반다이와 썬라이즈, 지금은 한 회사죠. 지금은 완전히 관리하는 체계가 완성된 상황인지라 만약 키라가 마지막에 죽는다 이런 시나리오를 가져가면 절대 통과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로 샤아가 죽은 이후 20년간 건담은 계속 방황했었죠. 작품들은 좋았지만 제타 건담만큼의 히트는 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고생 끝에 얻은 히트작이 시드 시리즈이며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시드 시리즈만큼 히트한 작품이 없는 마당인데 여기서 키라를 아무로 샤아처럼 죽인다? 이 다음에 나올 건담 시작이 100% 시드보다 히트한다는 보장이 없는 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사표를 쓰고 싶다 모를까. 그러니 설령 주요 캐릭터들이 몰살되더라도 아마 핵심 인물들은 살아남지 않을까요? 잘 되면 또 후속편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여하튼 시드 팬들 혹은 우주세계 시드를 둘 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드 프리덤 개봉 전에 우주 명작 역습의 샤아를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